드디어 윤석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한 검증에도 서서히 떨어질 뿐 큰 변화가 없던 지지율이 이낙연과 양자 대결에서도 밀리기 시작하더니 이재명 지사에게는 10% 차이로 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43%대와 36%대를 기록한 것이죠. 이게 벌써 수일 전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지지율이 드디어 10%대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나온 4개 기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순위가 이재명 26%, 윤석열 20%, 이낙연 14%, 홍준표 4%, 최재형 추미애 3% 순으로 나왔는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항모가 구속되고 줄리 의혹이 터진 이후로 3주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에게는 줄리가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열린공감TV와 촛불잔치가 줄리 시리즈를 계속 방송한 이후로 이럴 줄은 알았지만 예상외로 그 파급력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건희가 직접 나는 줄리가 아니야 라고 자충수를 둔 것이 결정타였죠. 온 국민이 줄리에 집중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기든 아니든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지 않았나 합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미래할 가족인 장모에게도 발목 잡히는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아주경제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과거 양재택 검사 김건희와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발언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혐의가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은순의 이 자백은 어떤 근거로 확인이 된 것일까요? 최은순 관련 과거 경찰 수사 기록에 최은순이 양 검사 김건희와 함께 해외여행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찰 수사 기록은 정덕택 씨가 최 씨를 모해 의증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담긴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은수는 양재택 검사와 딸 김건희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직접 밝힙니다. 양재택 검사와 줄리가 동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셋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두 사람의 동거도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덕택 씨를 강요죄로 기소되게 해서 담내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라는 뇌물 혐의 확인은 덤이고 말이죠.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 동부지검도 최은순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최은순에게 김명신, 양재택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김명신과 양재택 두 사람만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해당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의 최은순 사건 덮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어떤 사건도 검찰 손에만 넘어가면 뭉개지는 건 식은 죽 먹기니 세상을 검찰이 쥐고 흔들어 온 것이고 선량한 국민들은 법마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온 것입니다. 검수완박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은순이 줄리의 발목을 잡고 줄리가 다시 윤석열의 발목을 잡는 피할 수 없는 악순환이 또 한 바퀴 돌게 됐는데요. 요즘 줄리의 근황은 어떨까요? 그쪽도 잘못된 과거 때문에 바쁘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회계전담 수사관을 추가 파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은 수사 착수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위적 계좌 추적과 회계 분석 등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께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의 부인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진견광경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으로부터 회계분석요원 4명을 파견받았습니다. 반부패 강력 2부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해 최근까지 100여 건이 넘는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해당 회사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회계전문 수사 인력을 충원한 것은 본격적으로 혐의점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겠죠.
검찰로서는 이 수사에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직속 후배들에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검찰도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윤석열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검찰이 계좌 추적과 회계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총력전에 나서면서 소환조사 등 공개되어 오를 것입니다.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은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일 것입니다.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 왜 그랬나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고도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저러고들 있으니 요즘 장모는 학교에서 인생 공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족 격전에서 가족들은 꿋꿋하게 큰 일을 해달라고 했다는데요. 대통령이 꼭 해서 꺼내달라는 것이겠죠. 큰일은 무슨 큰일. 자신이 구속된 것에 개념치 말고 사위가 정치행보를 계속 하라는 것인데 가족 전체가 온갖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도 언감생심, 백건육에 대한 최씨의 강한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은 장모의 옥중 메시지에 외부 일은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 본인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자식을 최고로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한 이태경 토지정의 시민연대 대표는 이렇게 분노합니다. 물정 모르는 사람을 보면 무슨 독립운동이나 민주운동하다 감옥에 간 줄 알겠다. 저게 장영자의 재림이면서도 진리와 춘장 덕에 법망을 모두 빠져나가며 엄청난 부를 읽은 사람이 할 소리인가? 네티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보면 독립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간 줄 알겠네. 세금 착복하다가 들어가셨으면 그냥 조용히 사세요. 허위 문서 및 횡령한 사람이 학력 복사한 딸에게 큰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이 가족의 끝은 어디일까? 이 가족에게서 공정이란 혈끝만큼도 보이질 않는데 이 가족을 보고 있는가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다. 웃기시는 분이시네요. 무슨 독립운동 중이시네. 최순실이도 그런다던데. 구승 기자, 너도 기자냐? 이걸 기사라고 쓰냐? 정말 한심하다. 헐, 독립운동하는 줄. 이 가족 앞으로 얼굴 들고 살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리요. 다 자업자득인 것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한명수전 총리 모의진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보도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관련해서 이문정 담당관은 진술 조서와 영상 녹화 CD 열람 등사를 신청해 바로 확인해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언론사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너무 이문정 검사를 눌러본 것 같습니다. 언론 개혁이 다가오는 가운데 바라게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에게 더욱 강력한 참교육이 있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언어바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담당관은 16일 오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글을 올려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앞서 TV조사는 임 담당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조사 당시 재판 증인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그를 협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재판 증인은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을 얘기 안 하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도 말하며 임 담당관이 답을 정해놓고 자신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저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분이 대검의 진술 주소와 영상 녹화 CD 열람 등사를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가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나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제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담당관은 열람 등사 신청에 바로 확인해보고 인터뷰한 매체에 공개해달라며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곧 물을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네, 참교육이 있길 바라는데요. 법무부는 지난 14일 한전 총리 사건 합동 감찰 결과 대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지적했고 후속 조치로는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 면담, 기록 보존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부분으로 좌천된 조남관이나 또한 지지율이 폭락해 도리도리거리는 윤석열도 비판하며 거품을 물고 있죠. 그만큼 자신들에게 굉장히 아픈 한 수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감사 결과가 일반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비판에 대해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조무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조 원장이 이문정 검사가 애초부터 한명순 총리 모해이징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는데 자신의 의견은 다르고 그건 연수 원장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건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제19 감사기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선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동 감찰 결과를 두고 한명수 구하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지조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 네, 사실 심한 비판으로 받아야 할 자가 저렇게 입을 놀리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00차례가 넘는 증언 연습, 권력을 이용한 검찰과 죄수의 부당거래, 피고인 방어권 무력화 등 곳곳에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치밀하고 저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윤 차장인데 검찰의 접수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재배당 시도 등 절차적 정의를 훼손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반드시 처벌받기를 바라며 현재 여당이 아주 강력하게 해당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의 든든한 의원들의 발언 안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행위는 1991년 유서 대표 조작 사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1991년 이후 30년이나 지났지만 검찰은 진보하지 않고 더욱 정치적이며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계약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발표된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 결과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관행으로 포장된 인권 침해 수사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검찰이 수용자를 반복 소환해 증언 연습시켰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협조자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사 서류를 누락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이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장시간 검토했던 이문정 검사를 교체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2021년 2월 모해 위증으로 재소자 증인 등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대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임 검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 수사지를 해서 열린 대검 부장회의 또한 당사자들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무혐의를 결정하고 종료 45분 만에 그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이는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한다는 의혹과 언론에 유리한 정보가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한 결론을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통해 일벌백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항상 제19 감사기를 일관해와 잘못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검찰이라면 더더욱 책임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야 바람직한 검찰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의 잘못을 덮기 위해 배당권 등을 남용했고 수사, 감찰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고 부르며 기소한 검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감찰 방해 수사 무마 행위는 지상 최대 극악무도한 중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검찰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 군인이 사라진 것처럼 완전한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사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